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확률의 정확한 뜻과 그리고 더 나아가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것인가 뭐 요거에 대한 지금 영상이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초 문제 풀이와 일단 내용 설명 선생님이 정확히 다 해준 후에 기초 문제 풀이와 그 유형 문제 풀이를 좀 같이 몇 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풀 때 좀 문제가 없게끔 선생님이 좀 영상을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확률의 뜻인데요. 자, 잠깐 볼까요? 자, 확률의 뜻은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경우의 수 배웠다면은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을. 자, 경우의 수로 셀 건데요. 선생님이 좋은 예를 좀 하나만 들어서 어떤 확률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 기본 지식 이런 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위쪽에다 공간에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 빈 데가 없을까? 이쪽에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뭐 OX 문제를 퀴즈를 푼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자, OX 문제를 지금 푼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간 그래, 그럼 여기 정답이 X가 정답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 OX 문제를 맞힐 확률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네, 너무 쉽죠. 이건 2분의 1 아니면은 50%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 그런 얘기가 무슨 뜻에서 지금 비롯된 거냐면 지금 내가 선택지가 O와 X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정답인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요. 뭐가 분모에 들어간다고요?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무엇이 계산되어서 들어가냐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뭔 말인지 문제마다 다 다르겠죠? 이 해당 사건이라는 건 문제마다 매번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본 게 이 문제를 맞힐 확률 이랬으니까 이 해당 사건이라는 건 정답인 X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해당 사건 한 가지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O와 X 선택지 두 개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로 들어가서 난 확률 계산을 이렇게 2분의 1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50%라는 건 뭔가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여 100분율로 바꾼 게 50%라 이런 얘기지, 그제? 그래서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 2분의 1로 대답하시면 되고, 맞힐 확률은 몇 %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곱하기 100만 해서 우리는 100분율로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확률을 보통 분수나 소수, 이렇게 100분율 등으로 나타냅니다. 확률은 일반적으로. 자, 우리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려고 해요. 밑에 확률의 성질까지 선생님이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 공간에다 좀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시냐면 주사위가 한번 굴러갔어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눈의 수 1부터 6까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걸 구해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3 이하의 눈은 1, 2, 3, 3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항상 확률 계산할 때에는 분모에는 뭐가 들어온다 그랬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오고요. 자, 위에는 물어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네모칸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사위가 한번 던져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총 가지수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6가지가 들어가겠죠.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총 가지수. 그지? 그다음 위에는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3 이하의 눈은 1, 2, 3, 3개 있는 거잖아. 1과 2와 3. 그럼 여기서 물어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딱 채워 넣어줘서 약분을 좀 해주셔서 확률을 2분의 1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해볼까? 1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을 벌써 쓰면 안 되지.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지금 질문이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변함없이 6개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1 미만의 1보다 작은 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의 경우의 수가 0가지이므로 확률값이 0이 돼요. 이렇게. 확률값이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해볼까? 7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시래요. 이렇게. 자, 7 이하의 눈이 나온다? 자, 주사위의 눈은 모조리 다 7 이하의 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도 6개고요. 내가 물어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또한 6개란 말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약분된 값이 확률값 1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확률값이 0이 나온 사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확률값이 0이 나왔다? 자, 확률값이 0이다라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값은 0이에요. 그죠? 요거까지 받아들여지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예시처럼 7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죠? 이건. 자, 그럴 때는 확률값이 1이야. 자, 요건 좀 지우고. 자, 확률값이 1이라는 건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아시겠죠? 일어나는 사건. 그 사이의 확률 값들이 뭐 2분의 1이라든가 뭐 3분의 2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 값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확률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그냥 기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책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책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 해당 사건은 문제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걸 확률값 n분의 a 그걸 p값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얘 보시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아까 그 주사위를 예를 들었던 이제 확률의 성질이 나오네요. 자, 확률의 성질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면 그 P라는 확률 값은 가장 작을 때 0이야. 여기 조그맣지만 좀 보이나 여러분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 그게 지금 0인 거야. 자, 그리고 확률값 최대값은 1이죠. 자, 1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게 확률값 1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확률값은 아무리 커봐야 1. 최고 작았을 때가 0.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2번, 3번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네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냐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니까 1이죠. 자, 확률값의 총합이 1인 걸 알아요, 내가. 자,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날 사건이 P라면 그렇지 않을 사건은 확률의 총합에서 일어날 사건을 빼주신 게 그렇지 않을 사건인 거야. 밑에 예를 들면 바로 아마 이해가 될 거야. 자, 얘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좀 크게 키워볼까요? 자, 정인이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래. 자,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면 그렇지 않을 확률, 즉 합격하지 못할 확률, 탈락할 확률은 전체 확률 값 1에서 합격할 확률을 이렇게 빼주신 게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계속 적용해야 되니까 얘는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P.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률값 전체의 값 1에서 그 P를 뺀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확률의 기본적인 뜻, 확률 구하는 방법, 그리고 확률 값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을 사건, 여기까지가 지금 얘기였고, 두 번째 기초 문제로 좀 해볼 텐데 일어나지 않을 사건, 요거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고 갈 거예요, 선생님이. 남은 문제들은 선생님이 풀어주지 못해요. 왜?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꼭 하고 가야 될 얘기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파란색으로 좀 풀어볼까요?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봅니다. 10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제비를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이래. 자, 그러면 이때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확률 전체 값 1에서 당첨될 확률을 이렇게 빼주신 게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야. 자, 그래서 10분의 7이라고 대답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야 돼,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69번 봅시다, 한번. 자, 다음은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자, 그때 5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때 네모칸에 안 맞는 걸 한번 써놔봐라. 자,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면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총 15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15 채워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5의 배수 뭐 있어? 50, 15 이렇게 3개 있네. 1부터 15까지 중에. 자, 몇 가지죠? 3가지이므로. 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라서 여러분들은 이 값을 약분한 5분의 1로 거기다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물어본 거, 그러면 5의 배수가 안 나오는 거 물어봤잖아. 그러면 전체 확률값 1에서 5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값인 5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5분의 4가 네모칸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69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확률에 뭐 덧셈 정리가 있고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덧셈 정리했던 거 알죠? 그리고 곱셈 정리 있었던 거 알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아마 설명에 나왔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곱의 법칙. 자, 이것도 일맥이 상통한 거니까 여러분들 확률에서의 얘기도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는 이거나 이런 멘트가 붙어 있다면 합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돼요. 확률 값을 각각 계산하여 덧셈하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죠. 자, 위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들. 밑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 값을 각각 계산하여 곱하시오, 이런 얘기가 곱의 법칙이겠지, 뭐, 그지? 이거는 뭐 경우의 수 문제와 아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6번과 7번. 자, 6번 한번 봅시다. 좀 크게 키웠어요, 선생님이. 자, 어떤 얘기냐면 얘는 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복원 추출 혹은 비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번은 뭐냐면 꺼낸 것을 다시 넣는데요. 그러면 원래 상태를 복원시키는 거죠. 이런 거를 복원 추출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확률 값인 거죠. 자, 이때마다 계산 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비복원 추출, 이게 복원 추출, 두 개의 차이점 이렇게 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내가. 자, 그리고 마지막 도형에서의 확률 7번. 도형에서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넓이가 한 전체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 두 개 카운팅 할 수가 없어요, 도형에서의 넓이는. 자, 그래서 도형 전체의 넓이가 분 모에 들어가서 계산되어지는 거고요. 자, 물어본 해당 사건,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그것의 넓이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분자로 들어옵니다. 자, 이 도형의 문제 역시 이따가 뭐 유형에 나올 테니까 얘도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페이지. 자,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얘기 좀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의 문제를 좀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77번과 78번의 얘기인데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주머니 속에 파란 구슬 3개와 흰 구슬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냅니다. 총 한 개씩 꺼내는데 2번을 꺼내요, 이렇게. 자, 다음 조건에서 2개 모두 흰 구슬 확률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꺼낸 구슬 다시 넣는 데죠. 복원 추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상태를 돌려놓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면 주머니엔 총 몇 개의 공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파란 구슬 3개와 흰 구슬 7개니까 총 10개의 구슬이 있었다, 이건 얘기의 시작, 그제? 자, 그때 둘 다 흰 구슬이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꺼냈을 때 흰 구슬이 나올 확률 10개 중에 몇 개죠? 흰 구슬의 개수 딱 보니까 7개죠? 아, 10분의 7. 자, 10분의 7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공을 꺼냈을 때 흰 구슬이 나올 확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으로 연결해요, 이것을. 자, 두 번째 확률은 뭐냐면 꺼낸 공이 다시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서 10개죠, 그대로. 자, 이게 복원이 된다면 변하지 않아, 그지? 총 개수가. 자, 그리고 위에는 역시 또다시 흰 구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흰 구슬도 그대로 7개 있던 거죠. 자,
자, 이렇게 곱해 주신 게 복원 추출을 했을 때 두 번 모두 다 흰구슬이 나올 확률. 그래서 100분의 49로 계산되어집니다. 77번은 그렇게 돼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아요. 비복원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도 확률 계산을 좀 느낌 있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보면 첫 번째 10개 중에 7개죠.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총 개수는 1개 줄죠. 전체 개수 1개 줄죠. 자, 근데 그 꺼낸 게 흰 거니까 흰 구슬이 하나 정확히 줄은 거지. 그러면 흰 구슬이 7개가 아니라 몇 개 줄죠? 1개 줄어서 6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게 비복원 추출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들을 곱하면 얼마야 이게? 90분의 42, 3으로 약분을 해보니 30분의 14, 또 약분이 돼요. 15분의 7. 이렇게 지금 비복원 추출했을 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냈을 때, 꺼낸 구슬을 다시 넣었을 때, 그리고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두 번째 확률 값에서 정확히, 이건 좀 지울까요? 노란 걸로 표시해 볼게요, 선생님이. 두 번째 확률 값에서 정확히 차이를 가져요. 그죠? 복원 추출은 구슬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과 동일하죠. 나올 확률이 정확히. 근데 비복원 추출은 1개씩 줄었으니까 그들이 하나씩 정확히 줄었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서열 확률도 한 개만 해볼 거예요. 자, 도형의 서열 확률은 넓이가 전체 확률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근데 1부터 지금 8까지 지금 원판 위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거야. 이들의 넓이는 다 똑같대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이거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 원이 몇 분할 되어 있는 거냐면 8분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총 8조각 중에 일부분은 한 조각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이 적힌 부분에 맞힐 확률은 8분의 1인 거지, 당연히. 그지? 81번 너무 쉬운 얘기였고. 그 다음에 2의 배수에 적힌, 2의 배수가 적힌 그런 부분에 맞을 확률은 몇 가지냐? 그러면 동그라미 쳐봐. 2의 배수 1개, 2개, 3개, 4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얼마겠어요? 8개 중에 4개니까 8분의 4,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는 확률이랑 그냥 일맥상통한 거야. 그지? 똑같은 얘기였다 이거지.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보시면 유형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1번부터 해서 쭉 유형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 시간 과제 얼마큼 줄 거냐면 유형 11번 넘어가면 여기까지겠네. 그죠? 1027번까지 아마 선생님이 좀 과제로 줄 거고, 그 선생님이 다 풀어드리는 못하고요. 일단 좀 경험 문제 몇 개만, 유형 문제 몇 개만 좀 경험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88번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자, 좀만 더 키우자. 몇 번인지 잘 정확히 모르니까, 자, 88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점, 뒷면이 나오면은 2점을 얻는다고 한다.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얻는 점수가 9점이 될 확률. 자, 그러면 앞면 던지면 일단 3점, 상황을 좀 요약해 볼까? 자, 그리고 뒷면 던지면은, 뒷면이 나오면 2점 이렇게 얻는데요.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x번이라고 해봐. 앞면이 x번 나왔다고 쳐봐.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y번 나왔다고 쳐볼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받아들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번을 던지냐면 4번을 던져요. 보시면 4번을 던져. 그러면 x번 던진 거랑 y번 던져진 거, 그들의 합이 지금 일단 4번인 거죠. 자, x 더하기 y는 일단 4.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 뒷면이 x번 나왔으면 몇 점을 얻는 거죠? 3x 점을 얻는 거죠. 3 곱하기 x만큼의 점수를 얻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뒷면이 y번 나왔으면 2 곱하기 y 점을 얻는 거죠. 이렇게.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3x와 2y가 합쳐진 그 값이 좀 9점을 얻어야 되니까 요게 9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을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시면 x 값이 y 값이 각각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 여러분들 연립할 줄 아니까 요거 과정은 내가 생략합니다. x가 1, y가 3 이렇게 나옵니다. 연립을 제대로 하셨다면. 알겠죠? 자, 그래서 x가 1이고 y가 3이다. 그 얘기인즉슨 뭔 얘기냐면 동전을 총 4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오고요? 앞면이 한 번 나오고요. 뒷면이 3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지. 그죠? 자, 그때 그 확률 값을 나는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전이 총 4번 던져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전마다 2가지씩의 경우를 갖고 있으니까 동전을 4번 던졌어. 이렇게 2가 4번 곱해진 16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앞면이 1번, 뒷면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위에 살짝 써볼까? 자, 무엇이 있을 것 같냐면 앞면 1번에 뒷면만 이렇게 3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D가 먼저 나오고 앞이 2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세신다면은 이 앞면이 나온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 경우라는 게 명확해지냐면 총 V자 체크된 4가지 경우라는 게 명확해져요. 자, 그래서 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4가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적절히 약분하니까 확률 값이 4분의 1로 계산되어져 나온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1088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91번 오른쪽에 있는 거 바로 하자, 친구들아. 91번 요거 좀 키워봅니다, 문제를. 자, 준석, 경희, 현주, 성현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중에 대표 2명을 뽑습니다. 지금 준석이가 대표로 뽑힐 확률.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뭐죠? 맞아요. 4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거. 그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2명 뽑는 거야. 네모칸 2개. 경우의 수 셀 때를 기억해봐. 자, 4명 중에 2명 뽑는 거야. 그럼 4 곱하기 3이 들어가지. 여기에 빨간색으로 좀 쓸까? 4 곱하기 3이 들어가. 근데 명목이 같은 거잖아, 대표는. 그지? 자리가 바뀐 게 의미가 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눈다 그랬었죠. 그죠? 자, 밑에가 2 곱하기 1 이렇게.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준석이가 대표로 뽑힐 확률? 그럼 준석이를 이미 뽑은 거야, 여러분들. 그죠? 자, 이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할 건데, 자, 해당 사건이라고 쓸까, 이렇게? 자, 준석이는 이미 뽑혔어? 그러면 얘는 일단 경우의 수 세는 데서 생각하지 마. 그럼 3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 대표가 이미 1명이 뽑힌 거니까 1명만 뽑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3명 중에 1명만 뽑는 경우의 수를 세면 돼. 자, 아무튼간 1명을 뽑을 거니까, 아니 너무 쉽다. 이건 그냥 생각해도 되겠다. 3명 중에 1명 뽑는 거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3가지죠,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3가지 해서 2분의 1로 확률 값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91번은. 자, 다음 95번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들만 계속 선생님이 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지금 읽어보시면 졸업생 3명, 재학생 3명 중에서 동창회 대표 2명을 뽑는데요. 그럼 어쨌거나 전체 경우의 수를 역시 또 세고요. 해당 사건 경우의 수를 셉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명 중 2명을 뽑는 거죠. 지금 총 이들의 합이 6명이니까 6명 중 2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네모칸 2개인데 6 곱하기 5가 들어가야 돼. 전체 경우의 수가 6이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 당연히 2 곱하기 1로 나눠야겠죠? 동창회 대표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15가지가 아마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은 뭐냐면 2명 모두 재학생이 뽑힐 확률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해당이라고만 쓸게요. 선생님이 해당 사건을 일컫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총 몇 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이 경우는 재학생은 총 3명이니까 3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2가 이렇게 탁 들어가 주시고 밑에 역시 2 곱하기 1로 나눠요. 그래서 이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분수로 표현해 주시면 답이 5분의 1, 확률 값이 5분의 1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95번. 자, 오른쪽. 자, 98번. 자, 역시 읽어봅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합하여 지금 12명이 있었대요. 이렇게. 그들의 합이 일단 12명. 자, 회장과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습니다. 회장과 총무가 모두 남학생이 될 확률이 33분의 5래요. 자, 그때 남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자, 물어본 게 남학생 수. 자, 이거 당연히 X라고 두시고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남학생 수가 X명이라면 여기도 써볼까요? 남학생이 X명이라면 여학생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총 그들의 합이 12명이니까 12-X로 잡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자,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12명 중에 지금 회장 총무 한 명씩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자, 회장과 총무는 의미가 다른 거죠. 밑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 그죠? 총 12명이니까 12 곱하기 11 이렇게 들어가죠. 2명 뽑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네모칸 2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총 경우의 수 12개, 하나 줄어서 11개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이, 그죠? 자, 그래서 12 곱하기 11이 전체 가지수, 그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모두 남학생이 될 확률, 그러니까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남학생 중에 회장 하나 뽑고 총무 하나 뽑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남학생 수가 X명이었죠. 그럼 X명이랑 곱하기 X-1 이렇게 된 거지. 이 네모칸에 뭐가 들어간 거야? 남학생의 총 학생 수 X명, 한 명 뽑혔으니까 하나가 줄은 X-1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곱을 쓴 거야, 선생님은.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12 곱하기 11 분의 x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게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33분의 5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33분의 5가 같아요, 이렇게. 그럼 요까지는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양변에 12를 먼저 곱하자 그래. 그러면 양변에 12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좌측에 있는 식은 11분의 x, x-1. 자, 우변은 33분의 6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아래 3을 곱할까요, 이렇게? 자, 위아래 왼쪽 좌변에다가 곱하기 3을 위아래 다 곱해봐요. 그러면 위아래 3을 곱한 걸 여기다 선생님 쓸게요. 33분의 3 곱하기, 이거 지울까요? 3이 생기면서 x와 x-1의 곱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3, 여기 3 나눠주시면 여긴 20이 되고요, 여기는 이 3이 약분이 돼서 이 두 개만 남죠. 자, x 곱하기 x-1이라는 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죠. 두 자연수의 곱. 그것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는 2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딱 생각해 봐도 5 곱하기 4라는 게 딱 알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 x가 5라는 얘기를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남학생 수는 이렇게 5명이 되는 문제가 98번에 한번 올려볼까요? 98번의 문제였답니다. 자, 이게 98번 문제였고요. 다음, 자, 확률의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밑에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01번이죠? 1101번 문제 읽어보고 그냥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각각 P와 Q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건 뭔가요? 자, 확률값의 범위는 뭐라 그랬냐면 어떤 확률값의 범위는 가장 작을 때가 0이고 가장 클 때가 1이라 그랬죠, 이렇게. 자,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자, 기억부터 해석해 보시면은 확률값이 무조건 0보다 큰 것도 아니고 무조건 1보다 작은 것도 아니야. 0일 수도 1일 수도 있어, 그제?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려요. 자, 다음에 니은 정확히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얘도 왜 틀렸냐면 이 0에 등호가 안 붙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 등호가 꼭 붙어야 맞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리얼. 자, P 값이 0이었다는 건 그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다. 예,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얼이 맞는 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101번. 자, 오른쪽에 1105번으로 갑니다, 바로. 자, 역시 문제 읽어보고 바로 풀이를 할 텐데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죠. 경우의 수 똑같이 셌던 거 세고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로 가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로 가서 그것이 확률이 되는 거지, 그제? 자, 그러면 1105번도 한번 읽어보면 A와 B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진대요. 자, 그러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A 주사위에도 경우의 수가 6개 있고 B 주사위에도 경우의 수가 6개 있으니 자, 총 경우의 수가 36개 나온다는 게 일단 확인해 볼 일이죠, 그죠? 그 다음 읽어보니까 나오는 눈에서 각각 A와 B일 때 자, 이렇게 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난 뭘 쓸 거냐면 이렇게 실제로 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A-B가 3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 거예요. 자, A, 이런 순서상 A, B를 셀 거고요. A와 B는 주사위에 두냐, 여러분들. 자, A의 일식을 좀 채워나가서 조금씩 A 값을 증가시켜 볼 거예요. A 값이 1이었어. 그럼 여기에 1이 이렇게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 만족하는 B 값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2를 넣어봤어. 그러면 4가 되고요. 2와 곱해져서 4 빼기 1이 3이니까 4,1이 일단 가능한 하나의 값. 그죠? 아니 뭐야 4,1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2죠? 자, 그 다음에 A에 3을 넣습니다. 자, A에 3을 넣었다면 이거 살짝 다시 지우고 여기에 3이 들어갔다면 6이 되죠. 계산값이. 그래서 B값이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곳에 4를 넣었다면 여기에 4가 들어갔다면 8이 되죠. 계산값이 8 되면서 B값은 5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만약에 5가 넣었다면 여기가 7 되니까 그때부터는 셀 필요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총 순서쌍이 3개가 존재했고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 지금 내가 센 3가지가 12분의 1인데 얘가 가진 의미가 뭐였냐면 이 등호가 성립할 확률인 거죠. 그죠? 됐죠? 그러면 성립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값 1에서 성립할 확률을 빼주시면 그게 성립하지 않을 확률인 거지. 자, 그래서 12분의 11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1105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쪽 넘어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뭐뭐 할 사건, 문제에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무조건 1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적어도라는 멘트의 등장과 동시에 나는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맨 밑에 1109번으로 역시 문제풀이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보시면 ABC 지금 문자가 적힌 3장의 카드가 다음과 같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ABC를 일렬 배열하는 게 내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물어본 게 뭐냐면 적어도 떴네요. 적어도 한 문자는 원래 위치에 있을 확률 이랬죠. 그러면 전체 사건에서 1에서 그죠? 1에서 뭘 빼는 거냐면 모두 다 다른 위치에 있을 확률을 빼는 거야. 뭐라고요? 모두 가 다른 위치에 있을 확률. 적어도란 말이 떴으면은 물음에 대한 반대 사건을 빼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자가 원래 위치에 있다. 이거와 반대말은 뭐죠? 모두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 얘기는 그 경우에서 셀 때도 우리가 풀어줬던 심화 문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A 위치에 그러면 다 다른 위치가 들어가려면 B가 들어가거나 C가 들어가거나 해야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요 위치에 지금 B 아니면은 C가 들어가야 다른 카드가 들어간 거지 일단은. 자, 그 다음에 B가 사용됐다면 남은 카드가 A와 C니까 그 A와 C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A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되겠다. 반드시 C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친구들아. 왜냐하면 여기에 C가 들어가야 다른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에 A가 들어가야 다른 위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3개가 배열되는 BCA로 배열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 자리에 C가 왔다면 B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남은 게 A와 B니까 반드시 A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와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다 다른 위치에 있을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전체가 몇 개였죠 아까? 전체가 3개의 카드를 일렬 배열하는 거였죠? 전체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래서 6가지고 그 중에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2 그 값이 3분의 1인데 이게 모두 다 다른 위치에 있을 확률인 거니까 1에서 3분의 1을 빼줘야 내가 원하는 문제의 답이 나온다 이거지. 3분의 2로 이렇게. 요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요게 지금 1109번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1에서 물어본 해당 사건의 반대 사건을 뺄셈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03번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1113, 그지?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습니다. 4의 배수 또는 합의 법칙, 그지?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 가지인가요? 자, 이거 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만 겹치지 않게 세면 되겠네요. 그죠? 자, 4의 배수 개수문도 갑니다. 자, 4의 배수 몇 개 있나요? 1부터 20까지 지금 카드가 있는 거면은 4 곱하기 5까지 있으니까 이거 5가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의 배수 5 곱하기 4까지 있는 거니까 이건 4가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이 겹치는 게 없나 하고 봤더니 지금 이들의 최소 공배수인 20의 배수가 겹치는 건데 20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 카드 중에 딱 한 개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4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더하고 겹치는 걸 한번 뺍니다. 이렇게 하면 총 8가지가 나오죠.
이게 뭐죠? 갖는 의미가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알겠죠? 자, 근데 총 카드의 개수는 20개니까 총 20개의 카드 중에서 이렇게 발생할 가지수가 8개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20분의 8로 계산하시면 되고 4로 약분해서 5분의 1하고 확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1013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자, 역시 유형 8번에서도 고배 법칙 이야기 같은데 가장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1117번.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0원짜리 동전 1개,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이렇게 총 4가지 재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동전은 모두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100원짜리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 쉽게 생각해봐. 전체 경우의 수는 2가지인데 앞면의 경우의 수는 1가지니까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이 일단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 자,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연결하시고, 자, 500원짜리 동전도 앞면에 나올 확률 역시 2분의 1. 자, 그 다음 마지막 어렵지 않은 주사위 6개 중에 경우의 수 6개인 거 이제 받아들여지죠? 주사위가. 자,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6개 중 몇 개 있는 거죠? 3과 6 2개 있는 거죠? 6개 중에 2개? 이게 확률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니 12분의 1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1117번은 그냥 이렇게 그들의 확률들을 그냥 곱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1117번.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121번 문제입니다. 자, 농구 경기에서 시원이와 하연이가 공을 넣을 확률이 각각 30%와 40%다. 자, 두 사람이 한 번씩 공을 던질 때 적어도 한 사람은 공을 넣을 확률, 죄송합니다. 한 사람은 공을 넣을 확률, 적어도 문제야? 1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이 공을 넣는다 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은 1에서 모두 넣지 못할 확률을 빼라 이거죠. 자, 적어도 문제는 1에서 빼는 건데 물어본 사건과 반대말이 둘 다 공을 넣지 못할 확률이었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시원이부터 보시면 시원이 이 친구는 지금 공을 넣을 확률이 0.3이죠. 보시면 30%니까 100분의 30 0.3. 그지? 자, 그 다음에 하연이는 40% 0.4 이거죠. 자, 그럼 거꾸로 넣지 못할 확률부터 바로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0.3이면 넣지 못할 확률은 0.7인 거야 여러분들. 1에서 0.3 뺀 거. 자, 그 다음에 하연이가 넣지 못할 확률은 0.6인 거지. 이거 다 자연스럽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너 성공시킬 확률이 0.3이다 그러면 성공시키지 못하는 건 0.7, 성공시킬 확률이 0.4다 성공시키지 못하는 건 0.6. 이렇게 지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넣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1에서 지금 시원이가 넣지 못할 확률 0.7,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하연이가 넣지 못할 확률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게 0.42로 계산이 되니까 차이가 0.58이었어. 그지? 이걸 100분율로 나타내라고 곱하기 100을 하라고요. 이렇게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58%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었음을 알게 되죠. 이렇게. 이게 지금 1121번.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얘기한다. 적어도 나오는 문제는 1에서 물어본 사건의 반대 사건을 빼시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1121번. 그 다음에 10번 11번까지만 오늘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제일 마지막 거 역시 보겠습니다. 1124번. 문제 잘 보이시죠? 자, 요거 한번 얘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주 자연수 A와 B가 홀수일 확률이 각각 3분의 2와 5분의 2다. 자, 그럼 여기다 바로 내가 뭘 쓰냐면은 홀수의 반대말 짝수, 홀수이지 않을 확률, 짝수일 확률. 그지? 그러면 짝수일 확률이 각각 3분의 1과 여기는 5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하는지 지금 아시죠? 1에서 뺀 거예요. 1에서 3분의 2 뺀 거 3분의 1, 1에서 5분의 2 뺀 거 5분의 3 이렇게 챙겨놓은 거야. 짝수가 될 확률들을 각각. 자,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자, 두 개의 합이 짝수가 될 확률 이렇게 계산한다. 이 경우밖에 없어.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크게 A도 짝수이면서 B도 짝수인 경우가 있고요. A가 홀수이면서 B도 홀수인 확률이 있어요. 이들이 만약 홀짝이 교차되어 있다면 그들의 합은
항상 홀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죠. 자, 둘 다 짝일 확률 계산을 해볼까요? 요 밑에다가. 자, 둘 다 짝이다. 그럼 첫 번째 A가 짝일 확률 3분의 1 챙겨놨죠?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B가 짝수가 될 확률 5분의 3 챙겨놓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이들의 곱, 그래서 5분의 1로 둘 다 짝수일 확률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홀수일 확률 첫 번째 3분의 2 쓰시고 두 번째 5분의 2 이렇게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이들을 합쳐주면 되니까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15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은 이렇게 15분의 7이었던 문제가 1124번의 얘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자, 1127번 문제인데요. 자, 좀 크게 해놓고 같이 좀 읽어봅시다. 잘 보이시죠? 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적힌 각각 적혀있는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아 수를 확인하고 다시 섞은 후에 또 다시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섞은 후에 그러면은 카드의 수는 변하지 않죠. 그죠? 뽑은 수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섞었대요. 그냥. 그죠? 자, 그럴 때 첫 번째에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고 첫 번째에는, 두 번째에는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이랬는데 1부터 15까지 3의 배수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는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3의 배수 몇 개 있죠? 1부터 15까지 3 곱하기 15니까 3 곱하기 5니까 죄송합니다. 3 곱하기 5니까 5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수는 몇 가지가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소수는 1, 2 다 셀 수밖에 없죠. 1부터 15까지 뭐 있는지 볼까요? 한번 쭉 2, 3, 5, 7 소수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네, 얘기 계속 할게요. 그럼 2, 3, 5, 7 그 다음에 11, 13 까지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네요. 네, 6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이제 15가지 중에 몇 가지의 확률로 발생한 거야? 3의 배수가 나온 거니까 5가지로 확률값이 발생한 거죠. 자,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뽑은 카드를 확인만 하고 다시 그대로 섞은 거니까 카드의 총 개수는 변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도 역시 카드의 총 개수가 15개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올 가지수가 6개 이렇게 해서 이들의 곱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것만 좀 약분해주고 계산할까요? 자, 여기가 1 여기가 3 약분이 또 되네요. 여기 3 여기 2 이렇게. 자, 그래서 15분의 2가 내가 원하는 확률의 값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좀 축 문제풀이가 끝난 거고 선생님이 유형 11번까지 비어있는 문제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풀고 나서 내가 좀 어렵다 하면 영상을 좀 참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앞에 개념 설명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지금 단체톡으로 또 정확히 어디까지 해야 될지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은 좀 이제 오답이랑 몰랐던 것 같이 회의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